이제는 유승민에 이어서 홍준표도 이재명 정부 인사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권익위원장에 임명할 거라는 설이 돌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해운 장관 내정자 이후에 갑자기 이런 소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함정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해운 장관 내정자도 이재명 정부에서 기습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어떠한 설도 없었습니다. 즉, 갑자기 유승민과 홍준표가 정부 내정자설로 돌기 시작했다는 건 보수 언론과 국힘의 밑작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재명 정부도 이런 걸 직접 발표하지 여기저기 흘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주는 인사기조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정치의 오래된 관성을 한 번에 흔들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권오우를 국가보건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앉히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신설기획예산처 초대장관으로 이해운을 전격 발탁했고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에도 김성식을 내정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념 간판보다 실무 역량과 국정 운영의 효율을 우선하겠다는 메시지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찍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격은 성과를 내는 동시에 상대가 악용할 여지도 같이 엽니다. 파격 인사 자체는 박수 칠 일인데 그 파격을 소재로 프레임을 짜는 쪽이 반드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은 되게 단순합니다. 통합과 실용을 선거용 쇼로 바꾸거나 의원 확장을 상대 진영 파괴 공작으로 바꾸거나 심지어 선거 개입으로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유승민은 보수를 쪼그라들게 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을 붙였고 국힘은 이해운을 향해 과거의 의혹을 들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를 통해 성과를 만들기 전에 보수 언론과 국힘이 인사를 통해 공격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진짜 인사보다 인사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제 인사 발표는 지금까지 흐름만 봐도 다분히 기습적이었습니다. 이해운 발탁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말 예고편처럼 흘리고 반응 보다가 띄우고 여론간 보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된 순간에 한 방에 내놓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총리설이 꽤 오래전에 나왔던 말인데 이제 와서 다시 크게 이슈가 되고 유승민의 총리 제안 발언이 갑자기 이 시점에 폭발력을 갖는 건 이재명 정부의 리듬이라기보다 보수 언론과 국힘의 리듬에 가깝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여기저기 흘려가며 할 이유가 없는데도 흘러나오는 이야기라면 누군가는 그 말이 굴러가기를 바라는 쪽이 있다는 뜻입니다. 홍준표의 반응을 보면 이 인사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지 단번에 드러납니다. 홍준표는 모욕적이라고 했고 사자를 계집에 가두려고 한다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나는 그냥 제야 인사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 거절이 아닙니다. 내가 그 정도 급이 아니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통제하려 든다는 감정의 프레임을 먼저 깔아버립니다. 이 순간부터 홍준표 입각설은 국정 운영의 이야기라기보다 홍준표의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지지층 결집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즉, 인사설이 이미 홍준표 정치의 연료로 들어간 겁니다. 보수 언론과 국힘이 이런 장면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사를 능력과 실용이 아니라 상대 길들이기로 바꾸기 가장 쉬운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은 CBS에서 지난해 2월 민주당 무의원이 이재명 대표 뜬 일하며 총리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고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5월에는 김민석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고 자신이 답을 안 하자 이재명 후보에게서도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는 문자와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같아야 일을 한다는 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결론나든 정치적 효과는 이미 발생합니다. 유승민은 나는 거절한 사람이라는 포지션을 얻고
이재명 정부는 총리 자리를 미끼로 흔드는 정부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뒤집어쓸 위험을 떠안습니다. 보수 언론과 국힘이 노리는 건 이런 겁니다. 실제 임명 여부가 아니라 그럴듯한 그림 하나로 프레임을 굳히는 건 말입니다. 여기서 더 교묘한 장치가 하나 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홍준표에게 보냈다는 러브콜이 다시 소환됩니다. 낭만의 정치인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 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 같은 표현 막걸리 한 잔 나누시자 같은 말이 재생산됩니다. 홍준표 표가 대선 직후 지지자 플랫폼에서 이번 선거는 도덕성, 청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운영 능력만 본 선거라고 했고 매치바 광고를 떠올린다고 했던 발언도 다시 끌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 언론과 국힘은 아주 손쉬운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인사를 끌어안으려 한다는 사실에 그래서 민주당 내부도 흔들린다는 상상력을 덧칠하고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을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갑니다. 인사기조를 국정선거가 아니라 정치공학으로 축소시키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의 핵심 약점이 무엇인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보수 언론과 국힘이 떠드는 인사설은 대개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 아니라 이슈가 되는 사람에 집중합니다. 정보가 정말로 쓰려는 인사는 조용히 부르고 결정되면 발표합니다. 반면 언론이 떠드는 인사는 대부분 떠들기 좋은 얼굴입니다. 이름만 던져도 기사량이 터지고 찬반이 갈리고 감정이 붓고 진영 싸움이 불붙습니다. 홍준표, 유승민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설이 커질수록 오히려 실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판단이 합리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무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시기에 굳이 가장 소란스러운 이름을 전면에 세워 피로도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수 언론과 국힘이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상은 실제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혜원 발탁 이후의 공세가 그 증거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긴장하고 국힘이 9년 전 이야기까지 끌어와 흔들기 시작한 건 이혜원이 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인사설이 아니라 실제로 통합인사가 성과를 내며 국정에 박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설로 미리 난장을 깔아두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봐라, 이재명 정부는 정치공학이다라는 결론을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이게 밑작업입니다. 이 밑작업이 깔리면 나중에 누가 임명돼도 성과와 무관하게 공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중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홍준표가 뭐라고 말했느냐, 유승민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포장돼 유통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보수 언론과 국힘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사를 국민을 위한 능력 중심 인사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진영 프레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통합과 실용을 선거용 책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홍준표가 사자를 계집에 가둔다고 말하면 그 문장을 키워 굴욕 길들이기 같은 단어를 붙입니다. 유승민이 총리 제안을 말하면 그 말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거래 자리 제안 회유 같은 단어로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런 단어의 전염이 시작되는 순간 사실관계는 뒷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인사설을 사실처럼 받아 적지 않는 겁니다. 흥분해서 퍼나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반응이 커질수록 판이 커지고 판이 커질수록 보수 언론과 국힘이 원하는 정쟁화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찬성이든 반대든 감정이 붙는 것 자체를 원합니다. 감정이 붙으면 정책과 성과가 묻힙니다. 인사설은 딱 그 기능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인사는 박수칠 만합니다. 다만 박수는 설이 아니라 결정에 쳐야 합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이름도 정부의 선택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인사설 논쟁이 아니라 인사가 실제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와 성과의 검증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을 보수 언론과 국힘이 말로 덮으려 한다면 가장 좋은 대응은 말로 맞받는 게 아니라 결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결과를 지키려면 시민들도 프레임과 소음을 구분하는 감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 감각이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